여보세요? 나 터미인데 오늘도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 들려줄게.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 이야기에 앞서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들을 봐왔었는데 간단하게 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줄게. 내가 5살 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보성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몇 달 지낼 때야. 그 집은 이상하게 뱀이랑 두꺼비가 좀 많이 꼬였었어. 집 근처에서 놀다가 뱀을 밟았는데 자다가 새벽에 깨니까 창문 밖 창틀에 뱀이 우글우글했고, 수도가에서 세수하다가 두꺼비가 자꾸 귀찮게 해서 양동이를 던졌더니 하루 종일 마당에 앉아서 내 쪽을 보고 기분 나쁘게 울던 두꺼비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 논밭일 하시는 시골분들은 10시면 주무시고 4시쯤에 일어나시거든. 그래서 나도 할머니 생활 리듬에 따라서 새벽 5시면 잠이 깼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좀 심심해서 뭘 하고 놀까 집 근처를 쑤시고 다녔었어. 우리 할머니네 집 옆에는 비탈길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아주 조용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나오는 시간에 하얀 백발을 곱게 쪽지고 평상에 앉아서 닭이 울 때까지 기다리시던 할머니를 보게 된 거야. 인상이 어찌나 인자하시던지. 근데 이상하게 그 비탈길 밑으로는 내려가질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멀찌감치 바라만 보다가 또 며칠 후엔 며느리인지 딸인지 모르겠는 흑발에 쪽진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있는 거야. 나는 그분들이 계시면 그쪽을 한참 쳐다봤는데 그분들은 나를 한 번도 보질 않더라고. 그래서 새참 시간에 집에 오신 할머니한테 밑에 사는 할미랑 언니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밥 먹다가 뜬금없이 두들겨 맞고는 다음날 이모가 나를 데리러 오셨어.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 그렇게 밤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 차선에서 코너를 제대로 돌지 못한 차가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했어. 그리고 그때 나는 분명히 봤거든. 핸들을 잡고 있던 하얀 손을. 벌써 20년도 훌쩍 지난 일이지. 그리고 올해 초에 알고 지내던 무속인 분이 너희 외가에 단골 다니시던 분 있잖아. 너한테 대감이 붙었는데 그분이 데려오셨네. 라고 하시더라고. 여기까지가 내가 처음 겪은 이야기고, 다른 얘기도 들려줄게.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가 6살이었고 그 집에서 13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 그 집은 참 기운이 나빴었어. 동네가 좀 을씨년스럽다고 해야 하나?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생기발랄한 것보다 회색 톤의 창백한 느낌 같았어. 그리고 우리 옆 동네가 달동네였거든? 이 일은 그 달동네가 철거되면서 시작됐어. 지하철 4정거장 정도의 면적을 싹 밀고 큰 공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공원도 기운이 참 안 좋더라고.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당시 체중이 과하게 불어서 밤마다 2시간씩 공원을 뛰었거든?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웠는데 시간은 또 채워야 하니까 눈을 꼭 감고 늘 뛰던 코스로 뛰면서 언덕을 하나 넘으니까 웬 자주색 점퍼를 입은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내심 안도하면서 그분이 뛰는 템포에 맞추려는데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못 따라잡겠는 거야. 공원에 여러 언덕이 있었는데 내가 언덕 하나를 넘으면 그분이 다음 언덕을 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이었어.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그 여자분을 처음 봤던 언덕으로 향하는데 언덕을 내려가니까 사라졌더라고. 아주 잠깐 사이긴 했지만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른 길로 빠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채우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뭐 평소 같았으면 집에 가서 볼일을 봤을 텐데 무슨 용기가 솟았는지
공원 화장실로 달려갔어. 급하게 중간 칸에 들어가서 볼일을 다 봤는데 갑자기 문득 문을 열기가 너무 무섭더라고. 발소리도 없고 인기척도 없는데 그냥 무서운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변기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화장실 문 밑으로 그림자가 다가와 있는 거야. 분명 아무 소리도 안 났거든.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자마자 뛸 준비를 하고 문을 확 열었어. 근데 아무도 없고 흔적조차 없더라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일단 화장실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제자리 뛰기를 했어. 그렇게 신호등이 바뀌고 발을 떼면서 화장실 문 쪽을 한번 봤는데 유리문 너머로 하체가 없는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봤던 건 빠르게 달리던 여자가 아니라 붕 떠있는 상체였던 거지. 나는 그 상태로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고 그 잔상이 너무 세서 그 이후론 그 공원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운동도 바로 그만뒀어. 지금은 그때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날 일 때문에 실외 공중화장실은 아직도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가위에도 잘 눌렸었는데 그 어떤 연예인인지 모르겠는데 가위 눌리고서 누가 자기 다리를 마구 흔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정말 본인이 겪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시에 그 얘기에 공감을 많이 했었어. 인천에 살 때 어느 시점부터는 주로 거실에서 잤었는데 내 방이랑 엄마 방의 기운이 너무 세서 자면 꼭 가위에 눌리거나 다음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아프거나 지각을 하거나 셋 중 하나였거든. 어느 날은 엄마 방에서 엄마랑 둘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 아빠는 늘 야근을 하시거나 철야를 하셔서 이틀에 한 번꼴로 뵙던 시기라 우리 모녀 둘이 자는 날이 많았었거든.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소리가 음소거가 되는 거야. 나는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시끄러워서 소리를 줄이신 건가? 하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지. 그런데 자세를 바꾸려는 순간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거 뭐지? 내가 아까 잠이 들었나? 아닌데? 나 아직 잠든 거 아닌데? 이거 꿈 아니잖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리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정도였냐면 뒤꿈치가 부셔질 것처럼 힘이 가해졌었어. 그렇게 몸이 어딘가에 연결된 채로 끌려갔고 나는 고통의 몸부림을 쳤는데 뭔가가 상체로 점점 올라오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움직여서 목을 풀었는데 고개를 숙여서 밑에를 보니까 5살쯤 됐으려나? 작은 체구의 남자아이 실루엣이 내 두 다리를 꾹 잡고 점점 기어 올라오고 있더라고. 심지어 무게도 느껴졌어. 그리고 가위에 자주 눌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본인만의 몸부림으로 어느 순간 탁 풀릴 때가 있잖아. 그때 나도 이상한 신음을 내면서 스르르 풀려났는데 웃긴 게 나는 정말 크게 움직이고 소리를 쳤는데도 밖으로 보여질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엄마가 태연하게 잘 자다가 왜 일어났냐고, 악몽 꿨냐고 이러시길래 내가 무슨 소리냐고, 난 잠든 적 없다. 엄마가 먼저 잤고 난 분명 눈 뜨고 있다가 가위에 눌렸었다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TV를 보시면서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대. 그래서 그냥 계속 TV를 보고 계셨다는 거지. 그날의 일도 정말 기억이 생생한 게 내 발목이랑 다리를 꾹 쥐던 그 느낌이 너무 생생했거든. 그리고 며칠 후에 학교를 결석해서 집에 있었는데 마실 나온 동네 아줌마들이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우리 애가 자꾸 이 방 저 방에서 자면 가위에 눌리더라. 꿈도 자주 꾸고 어떤 애기도 보고 그런다. 막 이러니까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얘기하시길, 여기 빌라들 들어오기 전에 전부 2층, 3층 주택이었잖아. 그 중에 흉가로 찍혀서 작년까지 폐가로 있다가 시에서 겨우 인가받고 부셔버린 집이 있는데 그 집 철거하니까 콘크리트 바닥에서 시신 4구가 나왔대. 엄마, 아빠하고 여자애랑 남자애기. 나는 그날 이후로 거의 거실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내가 10살 때 그 흉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더라고. 당시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부 예배 시간이 끝나고 친구들이 그 집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곳이 언젠가부터 아무도 안 사는데 엄청 무서운 곳이래. 이러면서 당시에 나름 신념에 자신이 있었던 건지 귀신 나오면 기도로 물리치자, 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 그렇게 한 5-6 정도가 모여서 가는데 결국은 너무 무서워서 전도사님들을 대동해서 몰래 침입을 했지. 현재는 뭐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는데 어린 마음에 무언가 보이거나 들리면 그걸 이겨낼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었거든. 아무튼 부셔질 듯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정말 가구, 벽지, 천장 모든 것들이 모두 뒤엉켜 있더라고. 집이 정말 사람만 빠져나간 듯한 그런 집이었어. 물건이랑 가구, 식기, 가전 모든 것이 다 있었거든. 그리고 다들 거실을 배회하는 와중에 나는 방 하나에 시선이 꽂혀서 그 방으로 갔지. 와, 아직도 그 방이 생각나는데 침대랑 바닥이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 유리에는 립스틱으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들이 써져 있었어. 그리고 불에 타담한 사진들이랑 그 돌아가신 젊은 여성분의 영정사진도 유리가 깨진 채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 그때부터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천장에 얹혀있던 천들이 나부 끼듯 보이는 거야.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뀌길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낯빛이 안 좋길래 손을 잡고 뛰셨다고 해. 여튼 그날 그렇게 나름의 흉가 체험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골목을 다시 가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현관이랑 문들이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막혀 있더라고. 한 가지 너무 소름 끼쳤던 건 내가 들어갔던 그 방 창문은 늘 열려 있어서 마치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방이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부동산 하시는 어머니 친구분께 그 건물에 대해 여쭤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터가 5만 가지 안 좋은 일들만 불러들이는 터라서 들어오는 족족 망하고 죽고 아팠다고 해. 그러다가 마지막 살던 가족 중 한 명이 살인을 당했던 거래. 예전 일인데도 과거의 그런 일들을 회상할 때마다 그 당시의 감정이 밀려와서 괜히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용은 좀 시시했던 것 같은데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겹치면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 뭐 많이 무섭진 않았지만 내가 겪은 무서운 경험이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